위플에서 만나는 손안의 정보 코너 교육과 입시 정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말 주실 분으로 테스트 브레인의 고광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광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다 보면 지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학교에 진학해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기초 학력 및 소양, 그리고 SAT나 ACT 시험 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학업 능력, 그리고 목표와 열정을 자기소개서 등에서 잘 표현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개성을 보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학력과 학업 능력, 그리고 목표와 열정, 과외 활동, 이런 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칼리지 레디니스라고 부르는 기초 학력 및 소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면 다양한 클래스를 듣게 됩니다. 수학이나 공과 대학 관련 그런 과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과목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리적인 능력인데요. 요즘에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총장님들이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내가 귀교에 진학을 한 후에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컬리지 레디네스라는 것들이 그렇다면은 다각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학교에서 이 학생이 정말 이 대학에 들어올 만한 친구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학교 수업의 상당한 부분이 다 에세이 쓰기에 의해서 성적이 결정됩니다. 학생들이 사회 관련 과목이나 언어 관련 과목, 웬만한 인문 그런 과목들은 대부분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보조 자료를 읽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에세이를 적어서 그 에세이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어떤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쓰기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성적보다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기가 십상이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텍스트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나 현대 시사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과학 이런 분야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언어에 있어서 어떤 단어의 실력도 필요하지만 기본 상식의 함양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캘큘러스 같은 그런 수학 과목을 들을 때 대학교에 진학해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진도가 빠르고 진행하는 양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수업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시험 전에 테스트 리뷰식 같은 걸 나눠줘서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시험 준비를 한 번 더 전공할 수 있게 하지만 대학교에 가면 그런 게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숙제의 양도요. 보통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월수금 수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월요일 날 숙제를 받아서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숙제 양이 무척 많죠.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푸는 속도가 지나치게 늦으면 이 다섯 과목 보통 수업을 한 학기에 듣는데 이 수업에 관련된 숙제를 마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칼리지 레디니스가 이제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될 때는 보통 대학교에서 입학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시험 외에 또 과외 활동이라는 것들도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국 부모님들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는데요. 이 과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외 활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아카데믹한 활동도 있죠. 체육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뮤직이나 파인 아트, 음악이나 미술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봉사 활동, 커뮤니티 서비스죠. 그리고 부모님 비즈니스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방학 동안에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문화 체험도 있을 수 있고요. 선교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특정 분야를 한정하기 힘들고 다양하죠.
네, 많은 것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카데믹한 활동은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과목들 이외에 다양한 경시 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학을 지도를 하고 수학에 가장 큰 애착이 있기 때문에 수학 경시 대회에 관심이 많지만 이 경시 대회라는 것은 수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이런 각종 세계 올림피아드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레벨의 시험을 통해서 세계 올림피아드에 보통 출전을 하게 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는데요. 그 레벨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는 각 국가에서 6명의 대표를 이제 참가시키는데요. 여기서 메달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거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직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과학 사이언스 페어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제 인텔 사이언스 페어 같은 것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리서치 액티비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어떤 연구 활동에 참가를 해서 일원으로 거기 랩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조할 수도 있고요. 운동 활동을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다양한 운동 팀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프레시맨 팀과 이제 JV, 발스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벨이 있는데요. 그래서 발스디까지 쭉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악이나 파인아트도 다양한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All Region, All State, National 뭐 이런 레벨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파인아트 같은 경우도 스테이트 레벨의 대회도 있고 내셔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무척 다양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기타 어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나 어떤 인턴 활동 같은 경우도 특별히 어떠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본인의 여건과 본인의 개성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많은 과외 활동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정말 어떤 액티비티가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액티비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표와 열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학에서 봤을 때 어떤 학생이 어떠한 분야를 좋아하게 되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무척 많은 액티비티를 조금씩만 했다 이럴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본인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액티비티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남이 어떠한 액티비티를 했다. 그걸 보고 나도 저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나 음악, 미술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꼭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을 유리하게 진학하기 위한 크레딧을 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고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내가 여유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학에서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시 대회나 이런 활동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상을 받는 것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네, 과외 활동의 종류가 굉장히나 광범위하고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사실 대학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짐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 과외 활동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비중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참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초점인데요. 우선 주립대학을 예를 들면요. 칼리지 레디니스를 거의 중점적으로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평소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성실하다. 숙제를 제대로 한다.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이는 면과 그리고 SAT 시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지금 UT 오스틴 같은 경우 학교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학부형들께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UT 오스틴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내신 성적, 특히 이 텍사스 주에는 주 법에 의해서 텍사스 내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상위 10%의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 텍사스 이내에 있는 주립대학에 반드시 진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UT 오스틴 같은 경우는 신입생의 거의 90%가 훨씬 넘는 비중이 다 이걸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SAT 점수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학생이 조금 챌린징한 클래스를 듣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조건부 입학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을 한 번 더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비리그를 위시한 상위 20위권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액티비티를 주요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칼리지 레디니스와 액티비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칼리지 레디니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클래스를 수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마치 일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한 액티비티를 했다고 쳐도요. 막상 대학에 진학해서 수업을 제대로 못하면 그 대학에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런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그 숫자도 많고요. 이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서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이 입학 사정관들을 고용하고 또 이 입학 사정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수업을 제대로 할지 못할지를 굉장히 잘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어떤 학생이 정말 운동에는 전혀 소질이 없고요. 음악 미술에도 전혀 소질이 없고요. 오로지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부 하나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이제 이 학생이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서 세계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학생은요. 음악이나 미술, 체육, 봉사활동 이런 것이 거의 없어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전액 장학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자꾸 팔방미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팔방미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실패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팔방미인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자녀한테 맞는 우리 자녀가 소질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 먼저 기초적인 학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UT 오스틴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입학하게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GPA와 SAT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큰지 그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UT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석차가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10% 안에 들었다고 해서 오스틴에 자동 입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대에 주립대학이 많기 때문에요. UT 같은 경우도 UT 오스틴도 있지만 UT 다른 캠퍼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주는 UT의 어떤 계열 또는 다른 주립대학에 입학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UT 오스틴에 입학을 하는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요. 거의 상위 7% 안에 드는 학생들 이 거의 대부분의 자리를 다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참 좋은 예인데요.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남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UT 오스틴 진학이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SAT 점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SAT 시험의 목적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언어적인 소양이 있고 또 수리적인 기본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너무 낮게 되면 대학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은 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석차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GPA가 몇 점이라기보다도
학교에서 자기 학년에서 석차를 매겼을 때 몇 퍼센트에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UT 오스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SAT 점수가 너무 낮지 않아서 충분히 내가 당신네 학교에서 대학교 수업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1600점, 1700점 이상 정도를 받아주면 더 좋겠고요. 물론 더 고득점을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SAT 점수가 한 1200점 미만의 학생이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UT 오스틴에 바로 입학은 힘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건부 입학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물론 성적이 중요하지만 UT 오스틴의 경우처럼 학교의 석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것들도 골고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사실 사립대학을 진학할 때 더 유리한 면이 있죠. 네, 대학 진학 준비가 참 녹록치 않은데요. 이 학기 중에 그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을 학기와 봄 학기 평소에 학기 중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을 정확하게 듣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성적 관리 능력도 보이고, 또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목적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잘 배워야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액티비티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SAT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월화수목금 주중보다는 아무래도 주말을 통해서 자기가 남는 시간에 SAT 준비를 하면 될 거고요. 평소에 주중에는 학교 공부 성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대학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같이 긴 시간을 자유롭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에 학교 공부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여름 방학 동안에는 조금 시간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다양한 액티비티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좀 더 열정적으로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학기를 위해서 본인이 예습을 하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SAT 준비나 이런 시험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그런 것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1년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액티비티도 있지만, 어떤 집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히 방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의 중요성이 더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여름방학을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SAT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SAT 준비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지만 방학 동안에 어떤 우리가 두세 달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SAT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학습 효과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장시간의 공부를 해도 소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SAT 준비는 어떠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 내지 2년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본인이 충분히 소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동안에 우리가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정말 귀중하고요.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스포츠도 실컷 하고요. 가족과는 여행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도 보고요. 저는 학생들이 인생을 즐기면서 또 대학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학 준비를 자꾸만 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일로 생각을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배우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대학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오로지 SAT 준비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방학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본인이 별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굉장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준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소화가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2달 이상이죠.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심신을 단련하고요. 또 즐길 건 즐기고 이럴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고광민 씨와 함께 대학 진학 준비 키포인트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플.net의 Q&A 코너에 문의하시거나 이메일 wipl@newskorea.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교육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